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네이버라든가 NC소프트 같은 비대면 수혜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우리가 팡이라고 얘기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뭐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크게 좀 하락하는 추세가 좀 이탈이 됐죠. 이따가 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종목군들이 추락을 하고 또 공포지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 뭐 그동안에 올랐던 비대면 수혜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식이 여러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는 어떤 시점이 있으면 또 조정받는 또 상황이 전개가 되고, 또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좀 넘어가 보자. 주식을 뭐 전부 다 전량 매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주말 방송 때 카카오 이제 위험 신호가 와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과열 신호가 왔다 이런 방송을 했더니 많은 또 원성을 들어서 욕도 먹고, 물론 카카오같이 굉장히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거보다 좋은 주식이 없다 할 정도로 좋은 전망들과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화를 내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을 또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속 카카오만 우리가 방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단기적 전략이라든가 뭐 중장기 전략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 과열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피할 분들은 좀 참고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NC소프트라든가 또 NHN, 뭐 사이버 결제라든가 많이 오른 종목군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카카오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비대면 수혜주 종목에 대한 얘기들, 현대투자의 유료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입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은행에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연락처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서 미국이 많이 떨어졌죠. 장중에 좀 올랐다가 또 확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재확산이 됨에 따라서 경제 재개를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주가 조정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타이틀이 재밌죠. 테슬라 미친 주가. 하루새 GM 시총만큼 올랐다가, 그래 제네럴 모터스 시총만큼 올랐다가 BMW 시총만큼 떨어졌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컸고 그만큼 테슬라 덩치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장중 16% 급등했다가 결국 3%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53조 원이 증발했다 그래요. 와, 대단하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까지 크게 좀 하락을 했고 공포지수까지 폭등을 했다. 자, 테슬라 하루에 18% 변동, 커지는 기술주 거품론. 자, 거품론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이 비대면, 물론 이제 비대면이 앞으로 대세예요. 2차 전지라든가 비대면, 또 AI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문화가 좀 앞당겨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퍼부었어요. 그죠? 그런 유동성이 지금 이런 비대면에만 집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현재 이어지면서 최근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그죠? 또 바이오라든가 우리나라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빅이라 그래. BBIG 바이오 그죠?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만 급격하게 올랐어요. 이런 현상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거품이 우려가 되고 기술적으로 좀 과열 신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피해 있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2일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일주일 후에 S&P 500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흑자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S&P 500에 신규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9월 말에 S&P 500 정기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때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흑자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도 우리가 한번 일주일 후에 얘기입니다만 미리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죠. 뭐 바이오라든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배터리 또 인터넷 게임 같은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도 우리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얘들이 조정받는데 우리만 올라갈 수 없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외 차트를 보시는데요. 자, 테슬라가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좀 압축해 볼까요?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이에요. 일봉 차트인데요. 장중에 그죠? 16%까지 올랐다가 결국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굉장히 고점에서 안 좋은 모양새가 나왔다. 기술적으로. 거기다 거래량까지 크게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른 부분 7월 달에 오른 부분에 따른 거래량 증가가 저는 상당히 좀 거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빵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스북 먼저 볼게요. 페이스북도 뭐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만 상승 기조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애플도 마찬가지 오르다가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아마존도 그렇죠. 강하게 올랐다가 결국 3% 하락으로 끝나는 모습인데 어제 지수가 보니까 나스닥이 크게 많이 빠졌어요. 다우보다도. 그렇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넷플릭스는 이틀 연속 거래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와 함께 4%가 넘는 하락세로 끝났고요. 그죠? 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도 오늘 출발이 좀 약했어요. 그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출발이 좀 미약했고 결국 2.5%의 하락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깨는 그런 갭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거래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3.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도 먼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죠. 조금 저점은 맞춰놓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자, 카카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최근 카카오의 수급 구조를 보니까 어떤가요? 누가 사요? 개인들만 주구장창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고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인 수급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네이버는 어떤가요? 네이버 수급도 그죠? 기관들 외국인들이 또 중점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만 주구장창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벅찬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그 얘기들 조정이 나오고 또 단기적인 조정이든 중기적인 조정이든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실적도 좋아질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다가 비대면 수혜, 코로나로 상대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카카오가 지금 계열사가 97개라 그랬어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재계 한 30위권의 카카오가 계열사 수만 따지면 SK 다음이에요. 두 번째 2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M&A를 최근에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뭐 카카오가 잘 나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시쳇말로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가 어제 장중 고점에서 330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1위가 어디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현재 320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이기는,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시가총액 비중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320조죠. 그 다음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네이버였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면서 좀 바뀌었네요. 그죠?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죠?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8위권으로 진입을 하죠. 30조, 그죠? 30조. 이게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 여러분들, 그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선모빌, 이런 월마트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애플, 아마존, 구글,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빵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네이버라든가 특히 카카오가 지금 30조잖아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거는 앞으로 수년 후에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뭐 카카오가 지금 이제 뭐 가격으로 본다면, 주가 가격으로만 본다면 카카오 주가가 뭐 50만원, 지금 30만원대인데 뭐 50만원, 나중에 뭐 100만원까지 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성장 비전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좋을 호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카카오를 뭐 빠진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거나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단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조정.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해요. 자, 카카오 이렇게 보니까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달에 급락한 이후로 4월달에 어느 정도 반전을 꽤 했죠.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5월달에 한 달 강하게 오르니까 어때요? 6월달 조정을 받죠. 자, 7월달 강하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8월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길면 제가 볼 때는 8월달, 더 길면 9월까지도 가능한데 최소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전후까지는 이격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와야지 추가 상승의 에너지를 응집하는 데는 좀 중요한 그런 어떠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를 매수한다거나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반대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뭡니까?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들 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쉬어갈 땐 쉬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쉬어갈 땐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카카오, 뭐 네이버 최근에 오른 것들은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어요. 왜? 지금 좋아 보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죠. IPO 준비가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 인문계, 그러니까 문과죠. 문과 대학생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어디예요? 이과는 삼성전자죠. 문과는 카카오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지금 이미지도 좋고, 뭐 카카오 최근 들어서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만 보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쉬어갈 땐 쉬어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주식은요, 3일 상승 100일 하락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를 땐 짧게 강하게 오르지만 조정은 굉장히 지루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조정이 뭐 한 달까지 두 달까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많이 오른 만큼 쉬어주는 거는 필수적이다. 더 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식을 너무 짝사랑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뭐예요? 카카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뭐 좋은 얘기들만 또 눈에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뭐 악재다, 또 제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와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식을 짝사랑하지 마라. 주식을 여러분들 카카오가 아무리 좋아도 난 카카오를 활용해서 수익을 낼 뿐이지, 내가 카카오의 전망이 좋아서 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서 카카오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에 사서 고점에 매도를 하려, 이 차익 실현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투자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짝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그릇만큼만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릇만큼. 너무 욕심, 너무 탐욕 부리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에 카카오를 샀으면 27만원에 매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쵸? 1년 반 기다려서 170% 수익 나면은 된 겁니다. 아, 이걸 내가 30만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만큼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쉬어갈 땐 쉬어가는 게 맞다. 두 번째, 주식을 짝사랑하지 마라. 객관적으로 봐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매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카카오를 너무 좋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착각에 빠져요.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50만원, 100만원,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내 그릇만큼만 목표 수익률을 정해라. 이런 부분을 우리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고점 징후가 나오냐. 물론 기술적인 과열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거래량 과열이 제일 중요해요. 거래량 과열. 거기다가 목표가들을 계속 줄줄이 상향시키고 계속 좋은 얘기들만 나옵니다. 뉴스 검색해보세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들도 어때요? 목표 주가를 계속 30%씩 20%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이러면 고점 징후가 커요. 그리고 마지막, 시가총액 전통주들을 다 추월했어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 이런 대형주들을 다 제치고 네이버가 3위까지 올라가고 카카오가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주의 위협, 그러면 거품이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적 당연히 좋죠. 그죠? 좋을 거고요.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대신 봐야 된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이런 덩치가 큰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벌써 큰 폭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전 자료를 한번 좀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BBIG 여기 나와 있죠. 자, 카카오, 셀트리온, LG화학, SDI,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이스, 이런 것들이 100%가 넘게 다 올랐어요. 그죠? 코로나 바닥에서부터 코스피가 47% 올랐을 때 카카오는 벌써 160%가 넘는 상세를 보여줬으면 이건 어느 조금 오버슈팅이 단기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주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립적인, 객관적인 그런 시각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대투자 문자 회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문자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이거를 사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종목 추천도 마찬가지고요. 왜 추천을 하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또 단기적인 파동에 또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은행에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입니다. 입금하시고요.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연락처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저희들 주력주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